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의 충격 속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살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퇴근 후엔 늘 늦게 들어오곤 하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기다리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러 나가셨고요. 다행히 아버지께 술버릇은 없었지만 가족보다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진지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부를 보면 부럽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여행 간 적도 없고 나는 평생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누구로 사는 걸까? 그냥 남편 옆에 있는 여자 인생에 불과한 걸까?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이야기라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너무 밖에서만 지내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아버지가 집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끝이 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미 어머니의 한계가 바닥나던 시점이었고 이혼을 결심하시기 전 저에게 건네신 마지막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몇 주쯤 더 지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 방을 보니 어머니 짐이 사라져 있었고 신발장에도 어머니 신발이 없었죠. 아버지와 제가 밖에 나가고 집에 혼자 계실 때 짐을 싸서 나가신 것 같았어요. 거실 식탁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그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과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 여보, 이제는 이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들도 다 컸고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거나 즐겁지가 않았고 저는 그저 밥해주는 사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무뎌져서 몰랐는데 주변 친구들 부부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자식이 있어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요. 우리 가족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 나는 혼자 희생하고 있구나.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구나. 몇 번 신호를 보냈지만 당신은 변함이 없었고 이제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 인생을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전해줘요. 엄마가 이렇게 떠나는 걸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도 다 컸으니 씩씩하게 네 삶을 잘 살아줬으면 해.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대신 아들 잘 챙겨줘요. 잘 지내요. 편지를 읽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어서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편지 밑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싸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늘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쪽이었죠. 아버지는 어느새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편지 내용처럼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른 채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엄마와 통화했고 엄마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엄마를 이해했어요. 혼자 많이 외로우셨고 아버지는 늘 무심하셨으니까요. 어머니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고 저도 어머니의 행복을 빌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편지를 읽으시더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만큼 어머니를 너무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계셨던 거죠. 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버지도 어느새 깨달으신 듯 했어요. 아들아,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너랑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어머니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며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그날로 우리 집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가 비었고 그 빈자리 사이로 아버지와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 허전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이 있으니 정막만 흘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휴학을 하고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아버지는 나이에 밀려서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시게 되었죠. 시간이 조금 흘러 군 입대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계란을 2개 풀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저. 그릇을 밀어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없어도 혼자서 잘 지내셔야 돼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국물만 한 숟가락 떠드셨어요. 그래, 걱정 말거라.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안에는 혼자 남을 준비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혼자 드실 밥상을 떠올렸고 그 상상만으로도 젓가락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해장라면을 끓여주곤 하셨어요. 막상 어머니 없이 지내보니 아버지는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힘들어하셨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려 버스에 오르던 날 아버지는 손을 흔드셨어요.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손이 생각보다 작아 보였고 어깨가 더 좁아 보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 억지로 울음을 참았지만 끝내 눈물이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에 아버지는 빠르게 작아졌고 금방 점처럼 보였습니다. 입대 후 군대에서의 시간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기상, 점호, 훈련, 취침. 정확한 시간대는 제게 안정이었고 그 안정과 반대로 집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PX에서 우유를 사 마시다가도 생활관을 청소하다가도 생각은 늘 집으로 점프하곤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밥 잘 먹고 지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혼자 잘 지내고 계실까?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전화 가능한 날이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그래, 대충 먹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군대에서의 첫 정기 외출을 나왔을 때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 올라오는 냄새는 제가 아는 그 냄새였습니다. 락스와 소주, 그리고 조리가 채 끝나지 않은 라면 스프 냄새. 신발장 위에는 잔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라 있었고 하나는 젖어 있었습니다. 잔 옆에는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없는 사이에 마신 소주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혼자서 힘드셨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반가움은 진심이었고 손끝 떨림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오래 대화를 나눴고 제가 오니 아버지 표정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질러진 집을 함께 정리했어요.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묶어버리고 술병들을 치우고 나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으로 복귀했어요. 복귀하는 날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혼자 지내는 사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듯 했어요. 어릴 땐 아주 커 보이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게 실감났어요. 돌아오면서도 걱정이 컸어요. 헤어질 때 혼자 우시던 모습, 거실에 널브러진 소주병들. 제가 없으면 또 술로 하루를 달래실 게 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다시 군대를 복귀하고 시간이 흘러 제대를 했습니다. 막상 다시 밖으로 나오니 가벼움 대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맞은 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돈되지 않고 어질러진 거실엔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 방에도 병들이 보였어요. 작은 상 위엔 먹다 남은 안주가 남아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상했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와 이혼한 뒤로는 예전처럼 밖에 나가시지 않고
집에서 괴로움과 함께 술에 기대어 지내신 흔적이 역력했죠. 처음엔 많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점점 알코올 중독 징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선 냉장고 문을 닫고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한동안 면도를 잘 안 한 얼굴, 조금 더 헬쑥해진 광대, 그리고 잠이 덜 깬 눈. 제대 후 첫 주말 아버지와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저는 냉장고 안에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장을 봤습니다. 채소, 두부, 닭가슴살, 계란, 요구르트, 그리고 물. 술을 사자는 말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집에 있으니 든든하네. 다행히 제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술을 조금 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걱정이 조금 덜했죠. 하지만 제가 공장에 취직하고 퇴근 시간이 엇갈리면서 아버지의 음주는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저는 병원에 가자고 마음먹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우리 병원 한 번만 가요. 검사도 하고 상담도 받고. 아버지만 가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가보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내일은 또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내일은 약속이었고 오늘은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보다 습관이 더 무서운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손이 여러 번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목이 먼저 말랐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제게 필요한 책임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하여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버지를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상담 예약을 잡아 아버지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하셨어요. 최근 음주량과 횟수가 늘었고 불안함과 허전함을 술로 달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평생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안정감이 무너졌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아주 크다고 설명해 주셨고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덧붙이셨어요. 아버지를 가까이 챙기고 정기적인 운동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병원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그동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내일부터는 새 삶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 그렇게 아버지는 또렷하게 다짐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방에 안 계셨어요. 저녁에 퇴근해 돌아오니 집이 말끔하게 청소돼 있었죠.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 뒤로 한 달 정도 일자리를 알아보시면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셨고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비원으로 취업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행 다녀올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죠.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는 둘이 바다바람이나 쐬고 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원도로 떠났고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여전히 힘들어 하시지만 어느 정도 회복하셨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잘 지내시길 바라세요. 비록 두 분이 이혼하셨지만 서로 멀리서 저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곤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혼은 두 분의 선택이었고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두 분이 평안하길 바랄 뿐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 그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지쳐 떠났다면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다행히 저는 곁에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버텨내고 이겨내실 수 있었다고 믿어요. 저는 자식이 힘들 때 부모님이 곁을 지켜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힘드실 때는 자식도 곁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도와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실 거라 믿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